트럼프는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던 중국의 행동을 끌어내어 이란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베이징은 워싱턴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촉구하며 아야톨라 정권의 핵 모험을 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베이징에서의 장면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내놓은 어떤 위협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도널드 트럼프와 단순히 악수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해상에서 이란의 위협에 대가를 치르길 원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테헤란 정권은 수년 동안 선박을 위협하고 세계 무역을 압박하면서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석유를 통해 중국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복잡한 연설 없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앞에 위기를 내놓았고 이란을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한 문제로 드러냈으며 혁명 수비대를 남겨두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고함을 지르며 군사훈련과 위협, 힘을 과시하는 자세로 반응했습니다. 절박함은 거기서 나옵니다. 이란은 자신의 최대 구매자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호의가 아니라 필수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아우베스입니다. 변화는 호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익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선박이 계속 운항해야 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의 창구로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그 자리에 걸린 것은 단순히 두 지도자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를 봉쇄할 수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석유를 팔 수 있다는 착각을 없애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조치는 테헤란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이란 석유의 가장 큰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중국은 하루 평균 138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를 구매했으며 이는 이란이 수출한 석유의 80%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석유는 주로 중국의 독립정유소로 흘러갔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 테헤란이 대형 구매자를 거의 잃으면서 할인 혜택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그토록 거슬렸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회담이 그렇게 불편했던 이유입니다.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압박이 강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행이 요구되면 혁명 수비대는 돈을 잃고 입지를 잃으며 힘의 서사를 잃게 됩니다. 이란 측의 반응은 항상 그렇듯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강경한 발언, 군사적 제스처, 그리고 통제력을 보여주려는 시도였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코만단테 마르테라는 이름의 훈련을 시작했고 정권과 연관된 당국자들은 어떤 공격에도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행동은 불안함만 드러냅니다. 정말 상대를 무시한다면 그냥 무시합니다. 정권이 군사훈련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판도가 바뀐 걸 아는 것입니다. 이란은 워싱턴 등 여러 곳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최대 구매자인 중국이 통행을 요청하고 안정성을 요구하며 대안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게 가장 굴욕적인 점은 중국 선박들조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특별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이 일부 중국 선박들의 통과를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외교적 요청 이후 200만 배럴의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 지역에 2달 넘게 갇혀 있다가 마침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베이징은 석유에 의존하고 해상 안전에 의존하며 혁명 수비대가 누가 통과하고 언제 통과하며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란은 자신의 입장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권은 워싱턴을 향해 소리칠 수 있었지만 중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여전히 제재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회의 전에 워싱턴은 이미 이란과 석유 및 관련 자재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은 불편함을 표했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테헤란과 거래 비용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것을 좋아하지만 문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값싼 공급자이지만 전쟁, 봉쇄, 해상 위험, 제재, 그리고 중간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 시노팩 자체도 이미 이런 계산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6년 3월 로이터는 이 국영기업이 석유를 구매할 의사가 없으며 내부 비축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가 석유 구매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해의 얀부항을 통해 사우디산 석유를 더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발언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정유소가 이란 이외의 대안을 찾고 있을 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테헤란은 더 이상 안전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할인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할인을 해도 선박이 멈춰서고 보험료가 비싸지고 미국의 봉쇄와 전쟁 위험까지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항상 두려움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민병대, 작은 선박, 해상 위협, 선동적인 연설, 그리고 무역로에 대한 압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주요 구매자들이 계속 못 본 척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안주 구도를 깨트렸습니다. 시진핑을 핵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대화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는 중국을 그림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베이징이 미국의 공식 동맹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란을 단순한 에너지 파트너로만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테헤란은 중국 경제에 대한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큰 전환점이 총성이 울릴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은 중국을 방문해 냉전의 균형을 바꾼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단번에 베이징을 미국의 친구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입지를 약화시켰죠. 왜냐하면 모스크바를 새로운 현실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외교를 이용해 적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이와 비슷한 논리를 이란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워싱턴을 사랑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시진핑이 이란이 석유, 선박, 그리고 중국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안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후원자가 피후원자의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피후원자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란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피해서 푸자이라를 통해 석유 수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통해 중국 정유소들의 대체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 해역 근처에서 이란산 석유의 은밀한 이전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원산지를 숨기고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대체 경로, 비축분, 그리고 공급자를 찾으려는 것은 테헤란 정권이 팔려고 했던 신뢰를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계속해서 자신감을 내세울 수 있지만 위협을 유지할지 아니면 구매자를 지킬지 선택해야 할 때 그 약점이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이해했고 베이징을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중국이 변한 것은 선의 때문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국 자신도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이 최대 구매자가 질서를 요구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무력 과시는 절망의 신호로 변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